아직 안 오셨네. 자,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경계, 면적 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좌표 값은 따로 시험 문제 안 낸다 했어요. 먼저 여러분 요약집에서는 면적이 먼저 나왔네요. 면적은 용어 정의에서 아까 수평면상의 넓이다라고 했고, 면적을 등록하는 단위는 제곱미터, 미터볼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리고 종래 척관법상 용어인 이 제곱미터 평을 제곱미터 환산할 때 환산 계수 정도는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자, 평 이것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여기서 얼마를 곱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얼마라고? 121분의 400 이 숫자를 기억해야 돼. 이 숫자 이게 약 3.3058 정도 나오는데 요 숫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걸 물어보. 120분의 400을 곱해서 환산한다. 그리고 면적 측정 중에서 자, 이게 면적 결정 방법 중에서 일반 지적도 임야도 작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평판이나 전자평판 측량 도구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적 측량했을 때는 자,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경의 측량 방법을 썼다. 경의의. 그러면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들어야 돼.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걸 항상 연결시켜서 기억할 거. 경의 측량 방법을 써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게 훨씬 정밀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 줬죠. 면적 측정 관련해서 지적 측량을 하면, 원래 지적 측량하면 면적 측정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 측정하는데 특히 주의할 건 다음 중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을 할 땐 제일 단글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합병, 그 다음에 지목변경, 이 두 가지입니다. 합병과 지목변경 이 두 가지 나오면 이 두 가지는 면적 측정 대상도 아니거니와 측량도 안 해요. 두 가지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면적 결정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이게 92페이지 나와 있듯이 면적 결정은 스스로 여러분들 면적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산출된 면적을 등록할 때 얼마를 등록하느냐. 즉 이 토지 면적을 지적 측량 기술자가 산출해 보니까 만약 384.55가 나왔다면 이걸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면적 등록할 때 어디까지 등록할 것이냐 이러니 이것을 우리가 수평면상 넓이 면적이란 이렇게 수평면의 넓이를 말하고 미터볼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러면 면적 결정할 때 이렇게 산출된 이 숫자를 토지 대장 등록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것은 축척에 따라 달라지더라. 예를 들어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500분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디가 축척이 더 크냐? 어디가 큰 겁니까? 이게 큰 축척, 이게 작은 축척이에요. 작다는 건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축척이 크다는 건 정밀도가 높다는 거야. 그럼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축척이 이거 작다는 것은 1위 자리 여기까지만 등록한다는 거야. 자릿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척 분모가 이렇게 1000단일 때 이렇게 면적 결정 방법 중요한 것은 축척 분모값이라고 했지. 이 분모값이 1000단위를 넘어가느냐. 작은 축척입니다. 요 100단위, 500분의 1과 600분의 1 같은 요 100단위에 따라 나눠서 요게 정밀한 거예요. 여기보다 이게 정밀하다. 그래서 등록 자리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냐? 가장 작은 최소 단위. 여기서는 1제곱미터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1보다 작으면 1로 등록해 버립니다. 여기서는 0.1제곱미터가 가장 작은 거예요. 0.1보다 작으면 그냥 0.1로 등록해 버려요. 그럼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냐? 여기서 등록 자릿수는 어디까지 해서 요 자리가 뭐야? 제곱미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1의 자리인 제곱미터 자리까지. 즉 자연수 값만 등록한다. 소수점 이하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자연수 여기만 등록하고. 그럼 여기서는 제곱미터에서 이게 1제곱미터는 이거보다 뒤로 더 들어갔지.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끝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단수 처리.
자,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 단수란 건 뒤에 남은 거. 여기까지 등록할 때는 요게 단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등록할 때는 요게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일정한 값을 기준으로 여기선 0.5라는 기준값을 가지고 정리하고, 여기선 0.05를 기준으로 해서 요 기준값을 가지고 요 기준값보다 요 값보다 자 먼저 초과하느냐, 초과한다. 그러면 올려줍니다. 요것보다 더 작으냐, 미만, 버립니다. 그냥 버림. 요 같을 때 5사위 번다겠지. 자, 5사위법을 쓴다는 것은 구하고자 끝자리가 5로 끝나면 5일 때는 버릴 때도 있고 5일 때는 올릴 때도 있다. 5사위법을 쓴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0이나 짝수로 끝났을 땐 버리고, 자, 이거 올린다는 것은 홀수,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로 끝났을 땐 올린다. 홀짝을 나눠서 정리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1200분의 1이라면 어디까지 등록하느냐? 384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여기 소점을 기점으로 이 두 개 남았어. 남은 숫자가 얼마냐? 0.55가 남았는데 기준값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하라겠지. 여기 초과니까 올려서 얼마로? 385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500분의 1일 때는 얼마를 등록하느냐?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지?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어디까지? 즉 384.5 하고 요게 문제다. 요게 남는 게 0.05가 남았네. 기준값 0.05와 비교했을 때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 되겠죠? 같다는 거예요. 같을 때는 5사위 파는 겁니다. 5사위 볼 때는 구하고자 끝자리 봐야 돼요. 끝자리 여기 소 첫째 자리지. 이게 홀수니까 올려야 돼. 그래서 올려서 384.6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면적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축척 분모를 봐라. 축척 분모가 1000단을 넘어가면 요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 요게 100단일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 그 다음 남는 숫자를 뭐라고 하냐? 단수, 끝수라고 그래. 이 끝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축척 분모가 1000단일 때는 0.5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100단일 땐 0.05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이 단수가 이 숫자보다 크면은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사위 파더라. 5사위 번다는 건 구하고자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100단위 때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냐? 이거 세 가지 따라 나온 표현이 있다 했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지적 확정 측량, 경우의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요 말이 나오면 축척을 무시하고 무조건 100단입니다. 100단위. 100단위 같아.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100단위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축척과 관련해서 면적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고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단수처를 어떻게 하는가, 요 내용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에 관한 문제를 한번 책에서는 어딜 보냐, 우리 요약 오늘 나눈 프린트를 보세요. 자, 우선 49번 문제 봅니다.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 전자면적 측정기한다. 아까 경우의 측량 방법을 쓰면,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된 지역이죠. 경우의 측량.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지. 지금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틀린 것이고,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등록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1번 축척이 1200분의 지역도 시행지역에서 최근에 이렇게 나와서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1제곱미터로, 자 1200분의 1은 어디라고 했어요? 1000단위지 여기? 1000단위. 최소값이 얼마라고? 1제곱미터. 1보다 작으면 1로 등록한다고 했지, 0.1보다 작으면 0.1이 아니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2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 면적 측정을 위한 계산한 값이 1029.5일이 나왔다. 여기서 1029.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그때 여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축척 분모 100단일 때와 같이 계산하니까
자, 제곱에서 이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면 되더라. 여기까지 등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숫자가 요게 남았어. 얼마 남으면 0.051이 남은 거야. 요거 값은 요거가 비교하는 거예요. 0.051은 0.05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해라. 크니까 초과하죠.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로? 29.6으로 1029.6으로. 그래서 축척 분모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자릿수를 결정하되 이런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든가 경우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100단일 때 계산법을 쓴다는 거예요. 축척 분모 100단일 때. 그래서 52번에 나온 1029.6으로 결정은 됩니다. 이게 뭐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경계에 대해서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하는 선이라 있고 이 경계는 도면 위에 있다라고 해요. 도면 위에. 즉 땅 위에 있는 것이 경계 아니다라고 해서 지적에서는 도면 위에 있다. 경계에 대해서 경계 원칙, 경계 직선주의,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그다음에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 불가분, 축척 종대 원칙 같은 경계 설정의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지목 설정 원칙과 구별을 하고 얘기해 줬고 경계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어떤 거냐?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 문제하고 분할, 이건 뒤에 토지 이동이 또 나오겠지만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할 때 건물 걸리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네 가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라는 것은 고저 차이가 없을 때, 고저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라고 했어요? 가운데. 이렇게 평평한 토지다.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여기 뚝이나 담장이 있다. 그럼 이 가운데. 고저 무중. 그다음에 고저 있으면 어디라고 했어요? 경사면의 하단부. 이렇게 경사면의 하단부. 이때 고저 있는 지역은 이 경사면의 하단부. 그다음에 절토된 지형이라는 건 자연적인 토지 흐름에 토지를 절개시켜서 잘라냈다. 이때는 경사면의 거꾸로 상단부. 이렇게 자 임야의 중턱을 잘라내서 도로 개설했다. 그럼 어디라고? 요 경사면의 상단부부터 도로 편입된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해수면에 접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해수면 바닷물이나 민물 같은 해수면에 나오면 물이 가장 높게 들어왔던 최대 만주이나 만수이지 평균이라고 해서 여러 번 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평균 수위가 절대로 아니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를 택하겠죠. 제방으로 바다를 막아서 새롭게 경계 설정할 땐 바깥쪽 외측 어깨 바다 쪽으로 어깨 모서리 부분. 그래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모서리 선인데 그게 바로 뚝의 모서리 육지 요 바다를 막아서 제방을 쌓았다. 그러면 이때 경계 어디냐? 요 바다 쪽으로 요 바깥쪽 모서리 육지에서 바깥쪽으로 모서리를 어깨 부분이라고 했지. 이쪽 안쪽이 하나 요 바깥쪽 외측 어깨 요 외측 어깨 부분 이것을 지상경계 결정 기준한다. 그래서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요 있으면 하단부요 절투딩되온 절상 상단부요 해수면에 접하면 만수이나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암기했던 거예요.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고저가 없으면 중앙이요 있으면 경사면 하단부요 절토인지역은 경사면의 상단부요 해수면에 접했으면 만수이나 만조이나 만수요 제방에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이더라. 이건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도 같이 여기서 분할에서도 나오겠지만 원래는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여기에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해라. 그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는데 네 가지 기억하라 했지.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공용 토지 분할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하거나 또는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 분할할 때 이 네 가지는 예외가 나온다. 그래서 판결 강제적 분할 즉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선으로 잘라라고 판결됐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공용 토지 이때는 도로부터 도제, 하구유, 철수화까지 이런 공공 토지를 분할할 때 자 도로 건설하고 토지를 분할할 때 그냥 건물 걸리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역시 건물 권리계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도 역시 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것은 강제적 차원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 93페이지에 설명된 지상경계 결정 기준 그거 봐두시고, 여러분 94페이지 요약집에 가면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설정할 때 건물을 권리게 하면 안 되지만 예외가 네 가지. 첫 번째 법원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공용 토지 분할 지목도 알아둬야 돼. 도제하고유 철수학 8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4번에 나온 사업지구 경계 4. 그 다음에 3에 나온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도. 이렇게 네 가지가 예외입니다. 예외.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그래서 원칙 토지 분할할 때 건물 권리계 경계 설정하지 말아라. 예외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 네 가지가 있다. 반공사도 기억해 주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나왔던 프린트물 보세요. 46번 문제 봅니다. 토지가, 이건 여러분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뭐 여러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해수면에 접했을 때는 어디라고 했어요?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제방이나 뭐 어디라고? 바깥쪽 어깨.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할 때는 어디? 건물 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게 할 수 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지구 경계 건물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다 나왔어. 도로 건설하고 토지 분할할 때 건물 권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다 나오고. 그래서 요 예외.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해서 요 부분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다. 어떤 거? 지상경계 결정 기준 문제. 토지를 분할할 때 예외적으로 건물을 권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 네 가지. 알았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이나 지목, 경계나 면적 이걸 다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제 말만 빠른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아까 지목 28개 그냥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된 거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한 거예요. 그럼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단서가 뭐냐 이거 조심하시고, 지목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는 용어 정의에서 총 8가지가 있다.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공부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무작위로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을 여러분들 제가 전에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런 요령을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지적 공부 중에서 제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등록사항이에요. 등록사항. 그래서 지적 공부를 크게 보면 이렇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가시적이란 눈에 보인다. 불가시적은 보이지 않는다. 왜 보인다 했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 지적 공부, 눈에 보이는 지적 공부 왜 보인다 했죠? 왜 보인다고 했지요?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에 있는 글씨 보이나요? 왜 보이죠? 종이 위에 써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종이 위에 안 써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썼느냐?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즉 전산 자료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냥은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것을 전사된 지적 공부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 종이에 쓴 걸 가시적 지적 공부.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가 총 7가지. 이걸 다 전수화시킨 게 불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그럼 등록사항은 가시적 지적 공부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적 공부가 총 8가지가 있다 했죠 아까. 요 지적 공부 총 8가지 중에서 요거 하나 빼면 7가지가 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 중에 협의 대장이 있고 대장과 도면 이렇게 나누죠. 대장과 도면 크게. 그러면 대장은 협의 대장은 토지 임야 대장. 즉 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요 두 가지만을 가장 좁은 의미 대장이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공유지 연명부하고 공유지 연명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까지 포함하면 이것을 이제 넓은 의미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도면은 지적도하고 임야도 두 가지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요 경계에 대장과 도면의 경계에 경계점 좌표 등급과 있고 이 경계점 좌표 등급은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렇게 양쪽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급. 그럼 이 8가지 중에서 나머지 이거는 전부 다 지적 파일이기 때문에 전산 처리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머지 7가지 가시적 지역 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면 되는데 모든 지역 공부에 다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역 공부 다 공통. 뭐라고 했어요? 공통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 모두 공통이다.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게 어디라고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급까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있다고 했어? 경계점 좌표 등급까지는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가 있다고 했지? 고유번호는 몇 자리라고 했어요? 고유번호. 총 자릿수 19자릿수. 19자릿수 중에서 맨 앞에 나온 10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10자리. 10자리는 소재 지번. 이건 뭐 소재, 즉 행정구역 명칭에 해당되는 것이고 끝에 지번이 나와. 지번이 8자리. 뒤에 나온 지번 8자리는 지번. 그래서 소재가 맨 앞에, 지번이 맨 뒤에, 행정구역 명칭 앞에, 뒤에 지번이 나오고 8자리를 4개씩 끊어서 본번과 부번으로 나눴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11번째 숫자. 여기 대신 11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한 자리. 요 11번째 한 자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11번째 숫자가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8일 땐 폐쇄된 토지대장, 9일 땐 폐쇄된 임야대장을 말한다 했지. 1, 2만 알아두면 됩니다. 1. 토지대장과 지적도 세트. 2.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요 고유번호 19자릿수를 잘 기억하고 이 고유번호에는 지목이 코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안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토지 면적도 알 수가 없다 했고 고유번호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행정구역 표시하고 지번과 비치된 지적공부 종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유번호 19자의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적도 중에서 특히 여기 도면은 이 지적도 임야를 도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면에는 여기는 뭐가 뭐냐 고유번호가 없어. 도면은 자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고유번호는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없어. 고유번호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지적공부 여기 여기 토지 임야 대장과 대지권 등록부까지 이 4가지는 소유자 인적사항 다 나와요. 소유자 표시 그리고 소유자 표시하고 즉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소유권 변동 원인 그리고 원인 일자가 여기 나와.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를 말한다 했지. 소유권 변동 원인은 바로 무슨 몇 월 며칠 날 매매 이게 되는 것이고 변동 일자는 아까 원인 일자가 계약 일자고 소유권 변동 일자는 어떤 날짜라고 했어요? 소유권 변동 일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소유권이 바뀌는 날짜가 있다 했죠. 어떤 날짜라고 얘기해 줬죠?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율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변동 일자는 등기 접수 일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등기 접수 일자.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토지 임야 대장 하면 이 2가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했지.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토지 임야 대장 이 2가지 면적 꼭 기억하세요. 면적 제곱미터로 여기만 써요. 토지 임야 대장만 딴 데 안 들어가. 아까 기출 질문 봤듯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이거 기억할 거 토지 이동 사유 몇 월 며칠 날 분할 합병 이런 거 이동 사유 보통 이동 사유라고 했을 땐 토지동 사유입니다. 요 사유 토지동 사유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식으로 쓴다. 지목을 약식이 아니라 정식 명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요 2가지입니다. 그 다음 공유전 명분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공유전 명분은 항상 소유권 지분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 나와요. 대지권 등록부는 뭐라고 했지? 위에 구분 건물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지권 비율 그 위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냐? 즉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인지 이게 바로 뭐예요? 전유분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요 3가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항상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뭘 기억해야 된다? 부호도 좌표 3가지 부호도 좌표 이 3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도면하면 첫째 기억할 게 뭐라고? 도면하면 경계가 첫째 우선순위 경계
도면의 유일한 거예요. 경계. 그럼 어떤 걸 기억하라고 했지? 색인도, 그 다음에 도각선 수치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축물 위치, 참고로 건축물의 위치 이런 것들도 다 도면 등록상. 다만 요 지적도 중에서 두 가지, 지적도가 두 가지 주의할 게 지적도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냐면 일반 지역의 지적도와 이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가 있어요. 일반.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가 있더라. 일반 지역의 지적도는 자, 축척 1200분의 1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 축척은 일반적으로 1200분의 1 제일 많이 써.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을 많이 쓰고, 근데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원칙이 500분의 1. 원칙 500분의 1이고 특징 세 가지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모두 등록한다. 경계점 간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즉 소수 둘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 다음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줘라. 이 세 가지 특징,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오더라. 자,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쓸 것, 경계점 간 거리를 전부 다 표시해 줄 것, 그 다음에 이 도면 가지고 청량하지 말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집에서는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어디냐면 먼저 토지 임야 대장. 자,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즉 전사화된 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건데, 먼저 토지 임야 대장. 여기에 대해서는 자, 물적 편성주의상 한 필지만 하나의 대장을 만드는 건데, 등록상을 보시면 96페이지에 자, 소재 지문은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는 게 특징이지. 4번은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 여기만 들어가. 면적. 소유자 인적사항은 네 가지 다 들어갔죠.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다음에 6번에 고유번호 보시면 총 자릿수가 몇 가지? 19자릿수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10자릿수가 뭐라고? 행정구역 표시. 11번째 한 자리 뭐라고? 대장 식별번호고, 뒤에 8자리가 지번입니다. 그래서 1과 2 조심하시고, 1은 토지대장 나오면 지적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2는 임야대장이 나오면 임야도가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거기 10번에 토지 이동 사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11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나오는데, 여기 변경된 날, 소유자가 변경된 날, 이건 어떤 날짜라고 하겠어? 아까 등기 접수일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이미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자를 소유권 변동일자로 잡아주는 것이고, 원인일자는 계약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물권 변동이 원인이 된 것이 뭐 법률행위 나면 매매나 증여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면 상속이냐, 이걸 등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유지연 명부는 개념이 소유자 2명 이상일 때 작성하는 것인데, 등록사항 중에 소유권 지분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소유권 지분.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는 그 지상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있다고 했지. 그래서 반드시 구분 건물, 아파트에서는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건물과 일체화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대지권 비율이다. 이렇게 대지권 비율. 그 아파트 건물 명칭 몇 동 몇 호인지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등록사항 중에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가면 세 가지 어디서 나오죠?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가 이게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한 사항이고, 소유권 지분은 아까 여기 공유전 명부와 공통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지역도 임야도, 이걸 도면이라고 했지. 도면에서 그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어요. 법정 축척은 가장 큰 게 얼마라고 했죠? 도면 축척 500분의 1. 그 다음 큰 게 얼마? 600분의 1. 그 다음 5, 6, 30, 3000을 써놓고, 자, 이걸 2분의 줄이면 된다고 했지. 500분의 1 다음에 1000분의 1이 나와요. 자, 600분의 1 다음에 1200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 2400분의 1까지 있어요. 그 다음 3000분의 1 다음에 6000분의 1. 총 이렇게 7가지 축척인데, 일반 지적도는 다 써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건 지적도에서 요 1200분의 일반적이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에선 원칙이 500분의 1 쓴다.
그다음에 임야도는 임야도는 요거 두 개밖에 안 써. 임야도 3,000분의 1과 6,000분밖에 안 쓰는데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다음 등록사항과 관련해 도각선은 도면 외곽 테두리 선인데 지적도는 일반적으로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 기억해 줘야 되고 임야도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등록사항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거기 경계입니다. 도면하면 첫째 경계가 떠올라야 돼. 다른 데는 경계가 없어. 오로지 도면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색인도 조심하라. 색인도 도면의 인접도면 연결 순서를 표시한 거. 자, 그다음 7번에 도각선과 그 수치. 도각선 그 수치. 그 도각선 수치를 알면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할 때 쓴다 했어요. 10번에 건축물 구중 위치.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다음 11번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지적도. 도면 지면 끝에 좌표라고 가로를 쓰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고 쓰고 아까 하나도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그 요약지 보면 100페이지, 101페이지 그림이 나오죠. 근데 거기 101페이지 그림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거기 무슨 보통 동지역이 대부분 이 경계점 좌표 등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인데 왼쪽 상단에 십자가 즉 색인도는 제대로 그려놨지만 거기 보면 무슨 리까지 들어가는 경우 없고 대부분 무슨 동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원 지역이니까 동으로 가겠지. 거기 지적도라고 쓰고 가로 열고 좌표가 들어가야 돼.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좌표라고 쓰세요. 여기다. 지적도 가로 열고 좌표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는 밑에 경계 위에 조그만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이게 경계점 간 거리입니다. 79의 1대 거기 보면 북서쪽이 50.42라는 건 50m 42cm, 북쪽은 5.00 5m라는 얘기예요. 북동쪽 20.05 20m 5cm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는 중간에 하나 잘라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25.18m, 하나는 27.50m 이렇게 각 필지별 경계점 간의 거리를 다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 이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말라고 써놨죠. 왜 그러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선 측량할 때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지 도면 가지고 즉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 이거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좌표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한다. 1대1로 대응되는 점인 좌표값을 가지고 측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모양을 봐두시고 10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가면 그건 전국적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채택한다고 얘기 줬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2페이지 보시면 작성을 쓴 부분 거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데 이게 어디냐? 의무적 작성 비치 지역이 바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 미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만든다. 그 다음에 자 도면 축척은 500분의 1이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도면 축척은 500분의 1이 원칙이다. 등록 사항 중에서 거기 3번 좌표값하고 6번의 부호도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좌표값과 부호도. 요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문제입니다. 등록사항 문제. 기타 지적공부 보존과 비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제 가시적 지역공부를 반출할 때는 거기 보면 원래는 가시적 지역공무원 소관청 해당 청사에 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보존을 하겠지만 비상사태의 경우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4페이지 지적공부 중에서 위에 동그라미 1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요것 중 하나는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지진이 나와서 하와이처럼 막 땅에서 용암이 솟아오르고 다 지금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때는 반출 허용된다는 거예요. 비상사태니까. 평상시라면 두 번째 나와 있듯이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사전에 받으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천재지변신 승인 절차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뭐 지적정보 전담 관리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냐?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더라.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가 뭐냐? 네 가지 기억하라 했죠. 주가 공부라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부동산 등기 이 네 가지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구 설치 운영권자 누군가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람과
등본 청구와 관련해서 자, 공개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공개 관련될 때 자, 지적 공부 열람 공개할 때 해당 당의 소관청에 신청한다 했을 때 이건 가시적 지적 공부만 하고 전사화된 것은 당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지적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고 여기는 당에 해당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딘지 전산망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이 부분도 개정된 부분이라고 했죠.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그래서 전에 2단계로 이용되다가 작년 후반기에 10월달에 개정되면서 승인 단계를 없앴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문제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프라이버시 권하고 상충 충돌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되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래 심사도 받고 승인도 받아라 하다가 승인은 필요 없도록 국민이 알 권리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 단계 없애고 그냥 직접 심사 절차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신청합니다. 그때 첫째 심사는 어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심사 거쳐라. 여기서 공익성이나 적합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만 신청하면 됩니다. 저기 승인 이거 없앴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고 그냥 신청만 해라. 신청할 땐 범위별로 이게 전국 단위 자료인지 시도 단위 자료인지 시군구 단위 자료인지에 따라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쪽으로 써야 되겠다. 자, 자료의 범위가 전국 단위 자료냐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서 장관 승인만 필요한지 시도지사 승인도 필요한지 소관청 승인도 필요한지 이게 다 결정됩니다. 전국 단위 자료는 다 필요하다라고 했고 시도 단위 자료는 시도지사 소관청 승인이 필요하다 했고 신청할 때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승인 단계는 이거 없앴으니까 신청권자 그다음 시군구 단위 소관청이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 이게 차등적으로 주어졌다. 이때 이렇게 요 내용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산자를 이용할 때 여기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거, 요 사생활 침해가 없는 거, 개인이 자기 걸 본다든가 또는 상속받은 토지를 본다든가 이런 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이런 심사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심사도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거기 여러분 105페이지에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로 쭉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문 그대로 옮겨놨죠. 76조에 보면 1항에서 자 신청권 전국 단위 자료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시도 단위 자료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 단위 자료 소관청에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가보면 2항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가보면 다음의 경우는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뭐냐? 자기 토지 이용할 때. 두 번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를 이용할 때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이 내용을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로 이용할 때 이건 개인정보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생활 침해 염려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복구와 이제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종합공부나 이런 거 기타 장부도 있는데 여기선 복구 정도만 나와 있고 복구 부동산 종합공부는 조문만 옮겨놨어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글씨로 106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문제와 여기 등록사항 문제, 열람 증명서 발급 문제 그리고 뭐 정정 신청까지도 최근에 나와 있었어요. 최근에 정정 신청까지도. 그래서 그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4가지 용어정이 나와 있듯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거기 76조의 3이라고 쓴 부분이에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요게 바로 뭐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 가면 부동산 권리 즉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멸실시에 대비해서 복제도 소관청이 합니다.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준용하기 때문에 등록상 정정은 지역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걸 우리가 등록상 정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 정정할 때 토지 표시냐 소유자 표시냐 나눠졌었죠.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경계 정정은 신청만 되고 직권 안 된다고 했었고 나머진 직권 정정 사유 규정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준용한다. 그 다음에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도 다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 신청도 가능한데 자, 요거 두 가지 조심하라 했어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요 증명서 발급은 요것은 지적 소관청이나 위임받은 읍면 동장한테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다 돼. 그러나 정정 신청할 때 이 정정 고치는 것은 읍면 동장한테 정정 신청을 못 해요. 소관청이 신청하면 소관청이 이걸 관리하는 그 기관 장한테 이것을 정정을 요구해서 고칠 수도 있고 자기가 직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직권 정정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청구 문제하고 정정 신청 문제는 다른 거다.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열람이나 증명서는 전산화됐으니까 소관청도 할 수 있고 읍면 동장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정정 신청할 때는 읍면 동장한테 못 가고 지역 소관청이 신청하면 소관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직권 정정할 수 있고 안 되면 그걸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 요 부분이 다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주의하면 최근에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구분해서 시험 문제 출제했었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에 가보면 자 요약집 지역공 복구라고 나와. 복구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수해 복구를 생각을 하겠어요. 자 무슨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강원도에 저기 군청이 떠내려갔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지역공 뭐 들어갔어요? 다 없어졌지? 다시 만들어야 돼. 없어져서 만드는 걸 복구라고 그래. 없어져서 쓸 수 없게 불이 나서 탔다든가 없어져서 만드는 걸 복구라고 하는데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하겠지. 지체 없이. 1개월이나 이게 아니야. 지체 없이. 자 복구는 누가 하는 거냐? 신청이 없어요. 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누가? 소관청이 직권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복구. 복구할 때 특히 문제가 많이 된 게 복구 자료 문제인데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딱 제한돼요. 왜? 권리관계니까 부동산 등기부가 기준이 되고 등기 안 된 토지를 복구하려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미등기 토지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즉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만 가능하지만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다양하되 다만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를 복구하더라도 이건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일반 지적측량 수행자가 만든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토지동정 결의서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하나 발행한 지적공부 내용을 증명한 서류 그다음에 복제된 지적공부나 법원 확정 판결서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복구할 수 있는 근거자는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두시고 그다음 복구 절차는 순서를 중시하라 했죠. 제일 먼저 복구하려면 복구 자료부터 찾아봐라. 그리고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들을 만드는데 자료 조사서는 바로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나중에 대장을 복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를 가져온 도면을 복구해요. 근데 이런 복구 자료 조사나 자료도 없거나 아니면 오차 커서 활용할 수 없다면 맨 땅에 해당하기로 했지 복구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해가지고 요 결과를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돼. 게시. 먼저 게시부터 해라. 그래서 그 게시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을 또 받는 거예요. 게시 기간 중에. 별도로 이의 신청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15일 이상 게시할 때 그 이의 신청을 받아.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공부 복구 절차 순서를 물어봤을 때 항상 게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복구하는 거지. 제일 먼저 복구할 근거 자료를 찾는다. 이걸 복구 자료를 조사한다. 이렇게 했고 조사해서 자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 복구 자료 조사서 복구 자료 조사서나 복구 자료도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을 실시해라.
그리고 이 정리 이걸 갖다가 15일 이상 개시 및 이의신청,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하고 나서 개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개시부터 하고 나서 복구하는 순서로 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설정할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등록사항이 좀 한 최근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해서 나온 것 같지 않고 이게 조문이 들어가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지번이나 경계점 좌표라든가 위치 설명도나 사진 파일, 공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 종류나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건 지적 공부 아니에요. 지적 공부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는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분할을 했다든가 무슨 뭐 경계를 새로 설정한다면 이걸 꼭 만들도록 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오늘 나눠진 자료 중에서 아까 몇 가지 더 기출 지문들과 연결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이라는 게 많이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 3페이지 보시면 53번 보세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등록상이 아닌 것 중에 등기 접수번호. 여러분들 아까 대장에 등기 접수 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소유권 변동 일자라고 했죠? 근데 접수 번호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접수 번호 어디에 들어가냐? 등기 접수. 접수 번호는 이런 등기법상 이 접수 번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권리 순서를 판단할 때 이건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등기의 효력 중에서 이 등기 효력 중에서 전국 등기 효력이 있어요. 전국 등기 효력은 총 6가지. 이 전국 등기 효력 중에서 순위 확정적 효력을 때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것은 동일 부동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간다. 이때 주등기 경우 동순별접 동구 같은 구는 순위번호요 다른 구 별구는 접수번호다. 이걸 얘기했었죠.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순위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이건 바로 등기한 권리 순위야. 권리. 그럼 권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등기부 중에서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어디가 있다고 해서 갑구가 있고 어디 을구가 있다고 했지? 이렇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여기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권리가 안 들어가고 권리는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이 권리는 갑구나 을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권리 순위를 따질 때 이 접수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접수번호는 등기부에서 권리와 연결된 거니까 표지에는 접수번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다? 갑구나 을구에만 들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아닌 대장에는 접수번호 더더군다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 중에서도 어디? 갑구나 을구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지에는 접수번호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순서, 권리 순서와 아무 상관이 없어. 여기 부동산 표시야.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권리 순서와 무관하니까 등기부 표지에는 등기 접수 번호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얘기했듯이 자 이거 처음에 이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면 모든 게 그냥 자동으로 먹는 거예요. 즉 소관청에 가면 자 시장군수청장 대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 누구인가를 등록해 준다 했지. 그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고 했어요. 등기부. 이 등기부는 역시 표제부는 사실관계 그다음 갑구나 을구에 뭐 나와? 권리관계.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는 걸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양자를 일치한다 했지. 그럼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요 대장 기준. 자 토지나 건물이나 무조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기초로 해서 이걸 토대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즉 등기법에 최초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고 했어?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 했지? 이제 등기 물어보니까 또 다 까먹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한다 했죠? 그럼 공동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할까, 단독 신청할까? 자,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등기 기본 원칙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지? 근데 상대방이 없을 때는 단독 신청한다 했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 신축한 사람이나 바다를 막아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토지를 원시취득한 사람이 신청하는데 법률 행위란 게 아니야. 법률 행위 됐으면 상대방이 있어야지. 계약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있으면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으면 다 단독이야.
건물 신축했어. 누구와 함께 등기하러 가야 돼? 없잖아. 단독이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걸 단독 신청이지. 근데 너무나 아니 여러분 너무나 허접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대답 안 한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아. 자, 너무 시시한 것 같아.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야. 그럼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물어봤을 때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 강의 노트 다 가지고 있지? 가지고 다니면 수시로 보라니까. 왜냐하면 한 번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나.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 15페이지 펴보세요. 15페이지 한번 펴봐. 거기 조문, 이건 조문을 얘기하는 조문. 제가 얘기하는 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문을. 누구라고 했어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한다 했지.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 단독 신청하는 것이 23조에 2항부터 제 8항까지 나와 있다 했잖아. 그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한다?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그 말수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한다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존을 단독 신청할 때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어디서 또 얘기해 줬어요. 요약집 보면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면 어디 24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 가면 네 가지 나왔지. 첫째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유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다 1호야 1호. 이게 뭐야? 대장.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이나 포괄성 개인이 보존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존등기 할 때 대장, 이게 기준이야. 요거. 여기는 사실관계 그대로 갖다 여기다 붙여버려 여기다. 그러니까 요 등기부 표제부에 들어간 사항은 보존 신청할 때 대장 등본을 첨부하니까 대장 등본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자, 이때 소유자 여기 최초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를 여기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는 전부 다 대장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접수 번호 어디? 여기 권리관계니까 등기부 갑구나 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태가 뭐야? 표제부를 기록해준 기본이 어디서 나와서 출발점이 대장에서 출발한 거야. 대장은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권리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력도 없고 접수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은 여기지만 일단은 권리와 무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등기부에 접수번호가 갖고 울고만 있으니까 여기는 없다겠지? 여긴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 원리들을 터득하고 이렇게 보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이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돼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기출 지문 중에서 53번 보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이 아닌 것 중에 등기 접수번호 이거 나오면 접수번호는 없다. 접수번호는 여기 대장이다. 왜 토지대장이 이 접수번호를 하겠어? 그 다음에 54번 보세요. 1필지 토지대 지목과 면적 동시에 아까 지목과 면적 동시에 아까 면적하면 어디부터 생각하세요?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밖에 없는 거 이거는. 지목은 정식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은 자 토지 임야대장이죠. 지목은 두 가운데 들어가요. 어디? 대장과 도면 다 들어가. 도면은 약식부호 대장은 정식 명칭. 근데 면적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55번 보세요. 토지대장의 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 자, 소유자 변경된 날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소유자가 토지대장상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이다. 소유자 바뀌려면 뭐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럼 어디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하면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그럼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지체 없이 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 했지. 통지하면 소유자를 여기 정리해 줄 때 소유자 변경된 날은 기준이 어디야? 여기 등기부가 기준인데 언제가 변경된다? 등기를 신청해서 접수해서 심사해서 마치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했지? 그럼 접수한 날 등기 접수일자 등기부상 등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요 날짜에 소유자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가 거기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등기부의 등기 원인일을 정리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인 등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권리 변동은 기준이 어디라고? 등기부. 대장이 기준이 아니야. 그리고 등기 원인 일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등기 원일자는 뭐예요? 원일자는 등기 원일자는 뭐라고 했어? 계약일자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등기 원일자 몇 월 며칠부 계약이다 하면 이게 원일자가 되는 거야. 소유권 변동일자는 계약일자가 아니라 뭐라고? 접수일자. 계약했다고 소유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효력이 생긴다 했지. 그러니까 접수일자가 소유권 변동일자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55번 같은 건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전체를 보면 금방 암기 아니도 자동으로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번 보시면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고유번호는 아까 몇 자릿수? 19자리인데 행정구역 표시, 지번, 대장, 식별 번호가 있지만 지목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에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게 뭐까지 주의할 게 있다고 했지 아까? 고유번호를 보고 알 수 없는 거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소재와 지번과 비슷한 지적공부 종류를 알 수 있지만 여기에는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가 없어. 그 다음에 면적도 고유번호를 보고 알 수가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고유번호를 보면 알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모르는 거예요. 면적, 지목과 면적 소유자는 알 수 없어. 고유번호 봐도. 그 다음 57번 보면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할 중 틀린 것 중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까 세 가지 기억하라 했죠. 어떤 거? 부호, 부호도 좌표. 세 가지 나와야 되는데 색인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색인도. 도면에만 나오는 거였죠. 도면. 그 도면 도각선 상단에 표시한 십자가가 뭐라고 했어? 색인도. 수업 시간에 제가 교회 나오는 표시가 아니라고 얘기해 줬잖아, 이게 여기 아니 우린 또 예수님을 신부한 사람들은 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 색인도. 요게 도면의 연결 순서. 요게 4번 도면이 다른 요게 가운데 있는 4번 도면. 이 밑에 보려면 5번, 여기 보려면 7번, 여기 보려면 8번, 위는 3번 도면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색인도라고 했죠. 이게 색인도. 그리고 여기 어느 지역의 지적도라고 썼어요. 이걸 제명. 근데 아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증은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다 했잖아요. 요 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요게 더 추가된다 했지. 그다음에 이 뒤에 뭐 축척이 뭐 1200분의 1이든 축척이 나오고 요걸 도각선. 그리고 여기 숫자 써놨지? 양쪽 즉 좌측 하단 모서리 우측 상단 모서리 숫자. 이거 도각선 수치. 이 수치를 알면 어떻게 한다 했지? 이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한다 했지. 즉 요건 요점이 좌표값 요점이 좌표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들만 알면 이 전체 면적 자동 산출된다 했어요. 즉 가로 길이는 여기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요 x2에서 여기 x1 요 값을 빼면 여기에서 원점에서 먼 거리에서 짧은 거리 빼면 가로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먼 거리 이 세로축 여기서 이게 y2 여기 y1 여기서 이걸 빼면 세로 길이가 나오니까 이 도면 전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럼 전체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도각선 수치를 가지고 면적을 산출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연결 순서 중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색인도 이게 색인도 도면에만 나와. 지적도 임야도 여기 색인도.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건축물 구중 위치 아까 위치도 어디? 도면에 나오지. 도면에. 그 다음에 지적 도면 일람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색인도와 다른 거예요. 일람. 이건 색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면에 이건 색인도. 일람도는 한눈에 전체를 본다. 기존 도면을 10분의 1 축소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기존 도면 즉 1200분의 1 이 도면 100장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연결해서 전체를 한눈에 보게 만들어준 거 이걸 일람도라고 그래요. 이건 지적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람도는 등록상 될 수 없고 공유전명부하면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전유분 건물 표시는 어디에 나온다 했지?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죠. 어떤 거? 항상 대지권 등록부 뭘 기억해야 돼? 대지권 비율. 아파트 생각하라니까. 땅 위에 아파트가 있다니까. 그럼 뭐가 나와?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건물 이름.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인지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지연명부는 전유분 건물 표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걸 연결한 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내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아까 등록상 문제 이게 다 등록상. 그 다음 최근에 나온 것 중 58번 보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제명 앞에 수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명 뒤에 이게 제명이야. 요 앞에다 수치라고 쓴 게 아니라 제명의 뒤쪽에다가
좌표. 요 끝에다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썼지. 이게 제명 앞은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다 수치라고 쓴 게 아니라 제명 끝에다 좌표라고 썼다고. 요 작년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소관청이 지적공을 복구하려고 할 때, 자 복구 하려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 복구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복구는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수혜복구 생각을 하겠죠. 소관청이 지체 없이 하는 거야. 누구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지체 없이. 지적공보를 작성 비치해 놓는 것은 소관청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뭐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해라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60번 합병에 따라 자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해 결정한다. 합병랑 무조건 측량한다나 연결되면 다 틀린다 했지.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했잖아.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지문이 들어가요. 그 다음 61번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관 사항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자 정정 신청은 소관청에 하는 것이지 읍면동장한테는 안 한다 했지. 읍면동장한테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정 신청은 안 돼. 정정은. 그래서 정정과 열람 등본 청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특히 등록사항이 제일 많이 문제되는데 이 등록사항을 정리할 때 지난번 여러분 강의 노트에 써놓았던 그 기본적인 패턴을 가지고 정리하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모두 공통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소재 지번이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특징별로 자 토지 임야 대장하면 면적과 토지 이동 사유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를 기억해 주라 있고 그다음 공유전명 보면 지분을 소유권 지분을 기억하라 있고 대지권 등록부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를 기억하라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좌표를 기억하라 있고 그다음에 도면하면 이렇게 경계 그다음에 색인도 도각선 수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등록사항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별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기출 지문들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된 감이 있어요. 빨리.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빨리 나가는 감이 있는데 이제 진도를 맞추려면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요약집 정도는 금방 읽을 거예요. 최소한 이걸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등기 강론 나중에 할 때 이번에 소유권과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지만 소유권 이외의 등기 문제는 아까 강의 노트 할 때 그 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정리해주면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출제 문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의 노트도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 것이 나중에 정리되고 나면 이 노트만 쭉 읽어보고 거기 제가 쓰라고 한 부분만 보면 그게 다 시험 문제예요. 단서, 네모칸 쳐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랬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워. 근데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디 한 걸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뭐 했어요? 제일 앞쪽에 중요한 게 뭐라 했지? 앞쪽에 중요한 거. 1장 앞쪽에서 뭐 5대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용어정의. 용어정의에서 여러분들 용어정의에서 어떤 거? 용어정의에서 우선 주의할 게 소관청은 어디라고 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기억해라 했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8가지가 있다고 했지? 5가지 먹고 들어갔어. 어떤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전산 처리된 거. 즉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거 빼놓으면 뭐라고 했어?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만 알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란 동리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라고 했고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경계는 선 알았어요? 직선 연간 선 기억하라 했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동 사유 중에서 등록 전환하면 뭐라 했어요?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합병은 반드시 거기 측량한다는 말이 들으면 다 틀린다겠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뭐라 했죠?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고,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 어떤 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세 가지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라 했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라. 계획을 세웠으면 이동 현황 조사를 실시해라. 조사했으면 내용을 조사부에 기록해라. 이 조사부를 토대로 지적 공부 정리하기 앞서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 준다 했지. 이 순서. 그리고 자 64조에 나와 있는 그 규정. 자 누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등록할 의무를 국가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누구? 주체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토지라 그랬어?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한 필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한 토지다 무슨 이상한 이름 붙이면 안 돼.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 표시를 다 조사 등록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장관이 바쁘다 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해라. 신청이 없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 1필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1필 조건 6가지. 뭐야? 지, 축소동. 지가 뭐야? 지번부여 갖고, 그 다음 집안 연속되고, 그 다음 용도인 지목이 갖고, 그 다음 축척 갖고, 소유자 갖고, 등기 여부 갖다 했지. 이 6가지 갖춰야 1필지가 된다 했어요. 예외가 뭐라고? 양입지. 그 다음에 제한사유 몇 가지? 3가지. 그게 뭐야? 종된 토지 지목이 되거나, 비율이 10%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 초과하면 제한사유에 걸리기 때문에 한 필지 못 만들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라. 그 다음 토지 등록상 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는데, 그때 소재나 좌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니까 지번 결정, 지목 결정, 경계 면적 결정 문제가 나왔죠. 지번은 3가지 주의하라 했지? 지번 표기 방법, 그 다음에 북석용 보원칙,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지번 부여 방법은.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4가지. 전부 다 어떤 구조? 원칙과 예외. 신규 등록 주의하신 뭐라고 했어요? 원칙. 본번이야 부번이야? 원칙. 부번이 원칙이다. 예외가 뭐야? 본번이 예외다. 이게 뭐야? 최원수. 최종지번의 인정. 기준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그냥 분할시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이 2번 나오라 했지? 예외는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 있을 때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합병은 뭐라 그랬어요?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 그죠?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의무, 없으면 원칙대로 얘기했잖아.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해라. 근데 본번 중에서 안 쓰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경계에 걸친 본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부족한 지번을 메꾸는 방법은 단지식으로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쓰는 방식으로 하더라. 이걸 준용하는 거 3가지 기억하라 했죠? 지축행, 그 다음에 공사 준공전에 지번 미리 부여할 때. 이게 지번에 대한 내용 큰 골격을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총 28개로 분류했다. 지목 설정 원칙. 자, 일주일 사용 기억하라 했지?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용도 경중 원칙 등 이런 것을 지목 설정의 원칙.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 설정의 원칙이지 경계에 대한 원칙이 아니다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목 표기 방법.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은 약식부. 부호로 쓸 때 원칙은 뭐라고? 첫 글자, 2문자 원칙. 근데 예외가 뭐? 차문자. 몇 가지? 4가지. 이게 뭐야? 천원차장. 천이 뭐라고 했어?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주차장, 장이, 공장용지. 이 4가지 빼고 다 첫 글자예요. 그 다음에 28가지 지목 중에 단서가 붙어있는 거 다 시험에 나온다. 단서가 붙어있는 거 특히 주의해야 돼요. 단서. 오늘 집에 가서 이 요약집이라도 몇 번 읽고 강의 노트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러면 그 단서 부분이 다 기출지문들이야. 단서 부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에 대해서는 지상경계 결정 기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있고,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할 때 건물을 걸기 위해 할 수 있는 예외 4가지. 국공사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예외.
예? 첫째, 판결. 그 다음 공공토지 분할.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건물을 권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예외 네 가지. 그 다음에 면적에서는 자,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로 제곱미터를 써서 결정하는데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했어요. 이제 면적 측정 방법이 자,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쓰면 어떻게 한다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더라. 경우의 측량 방법을 쓰면 어떻게 한다고? 좌표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거 꼭 연결시켜야 돼.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는 자, 특히 면적 결정 방법 자릿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분모가 1000단위일 때는 어떻게 한다? 1000단위일 때는 제곱미터 자리인 1위 자리까지 자연수값만. 축척 분모가 100단위 가면 어디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라. 알겠지? 그러려 보면 0.5나 0.05를 가지고 단수가 이거보다 크면 초감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4,5입을 한다. 5,4,5입이라는 것은 구하고자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주는 걸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면적 결정 방법을 정리해 줬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중에 특히 아까 했던 8가지 지적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시적 지적 공부 7가지 중에서 등록상을 주의해서 보라. 등록상. 이게 제일 지적 공부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등록상은. 자,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요.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고 고유번호는 총 19자리고 그 중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표시는 광의 지적 공부인 토지 임야 대장하고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까지 다 나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토지 임야 대장하면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반드시 딴 데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면적.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 어떤 거?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기록하는 거. 약식부호가 아니라. 그 다음 공유전명 뭘 기억하라겠어?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 뭘 기억하라겠지? 여기만 있는 거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본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어떤 거? 부호, 보호도, 좌표. 도면 오면 세 가지 정도 기억하라면 뭐예요? 경계가 첫째 떠올라. 경계. 그 다음에 어떤 거? 색인도. 그 다음에 어떤 거? 도각선. 그 다음에 도각선 수치. 알았어요?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등록사항이 여러분들 간결하게 몇 개씩 골라낼 정도 이런 안목이 딱 돼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정리 안 되면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 아셨습니까? 꼭 복습을 하시고 나중에 문제 연결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결해가지고 그 일정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여러분 좀 어렵고 그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다 그 문제야. 그 문제야. 특별한 게 없어. 더 이상 깊이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적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 다 그냥 어디서 들은 말들이고 다른 게 없어. 근데 등기는 좀 까다로운 원리를 터득해야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지적은 단순한 거야. 이거는 용어만 생소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봄으로써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지난번에 왜 기출 지문 아는 거 있었죠? 그거 오늘 또 좀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한 2시 한 반 정도까지는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